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산업 일정 그리고 정책 이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이슈 캘린더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KB투자증권의 김영민 투자정보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이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상당히 많은 산업 관련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것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에 걸쳐서 스마트카 전기차 엑스포가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4일에는 삼성전자가 그 언팩 행사를 통해서 갤럭시 노트 3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세계 원자력 방사능 엑스포가 열릴 예정이고요. 다음 날인 5일에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가 출범될 예정입니다. 이 펀드는 복지부에서 200억 그리고 민간 합동으로 800억 원 해서 총 1000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내 그 제약기업 기술 제휴 측면하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제약산업 특화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일부터 6일까지는 G20 정상회의가 러시아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6일에는 한러 정상회담도 있을 예정입니다. 6일부터 11일까지는 국제가전박람회 IFA 2013 행사가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정말 주목을 해봐야 할 이벤트가 이번 주에 아주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 가전 전시회 소식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이 세계 가전 전시회 IFA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가요? 예,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6일부터 11일까지 약 7일간에 거쳐서 이제 열릴 예정인 행사인데요. 그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미국 그 LA에서 매년 1월에 CES라는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가전 관련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 IFA가 세계 최대 이 전자 가전제품 전시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57개국에서 1,439개 업체가 참여를 한 상당히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네. 일단 그 두 행사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CES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1월에 개최되니까 연초니까요. 그에 따라서 그에 출시될 예정인 제품의 시제품 등을 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FA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하반기로 넘어와서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연도, 내년도에 이 그 IT 관련된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관련된 전략 제품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IFA는요, 이 거래 업체들과 실제 그 판매와 관련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ES 같은 경우는 순수 어떤 기술 박람회 성격을 띈다면 IFA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계약 관련된 그 실질적인 수혜가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역 박람회에 가깝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IFA 행사가 상당히 좀 업계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 되겠네요. 특히나 내년에 가전업계의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될지 우리가 또 미리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트렌드 이야기를 하자면 신제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떤 신제품들이 발표가 될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이번 행사의 관전 포인트를 좀 요약을 해드릴 필요가 네. 있겠는데요.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빼놓을 수 없죠. 모바일 디바이스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차세대 TV 시장에서의 이 업계에서 그 관련 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이번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정리된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각 업체별로 한번 그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IFA 개막 그 9월 4일이죠. 개막 전입니다. 이때 언팩 행사를 열 예정인데요. 이때 그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노트 3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 갤럭시 노트 3는 삼성전자의 두 번째 LTE 모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800 그 AP를 채용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전 버전보다 커진 5.7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3GB 램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보다 먼저 한 발 앞서서 스마트워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기어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갤럭시 기어는 자체적인 통화 기능은 없지만 스마트폰과 이 블루투스로 연동되면서 전화 그리고 메시지 확인 등을 일단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LG
LG전자는 태블릿 PC인 G패드 시리즈 첫 번째 모델인 그 G패드 8.3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기타 소니나 HTC 같은 경우는 익스페리아 그리고 원맥스 이런 그 대표 플래그십 모델들을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세대 TV 부분이 되겠는데 이것도 정리된 내용 같이 보시면서 그 다음 표를 보시면서 설명 드리시겠습니다. 세계 그 평판 TV 시장 점유율이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LG전자입니다. 이번 그 IF 행사에서 이 OLED TV 쪽보다는요, 아무래도 이 초고화질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 UHD TV를 주력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대형 OLED TV를 통해서 이 그 기술 선도 기업의 이미지를 좀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29일 날 이 UHD 디스플레이 중 최대 규모인 98인치 UHD LFD를 선보일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밝혔고요. 그리고 31.5인치 UHD 모니터를 처음 선보일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77인치, 지난번에 이제 55인치가 화두가 됐는데요. 77인치 OLED TV 개발을 이미 마쳤고, 이번 그 IFA 2013 행사에 공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약에 공개가 되면 그간 그 CES 행사 때마다 보면은 삼성과의 기술 경쟁에서 좀 판정성을 거두는 모습을 네. 보였거든요. LG전자가요. 그래서 이번 그 차세대 TV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기술 경쟁력의 우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타 소니나 하이얼 같은 업체들은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UHD TV를 공개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이 스마트 앱인데요. 이제는 그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지고 앱을 설치하면 그 앱에서 이 관련 가전제품, 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쪽을 어떤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네. 기능이 이번 그 박람회에서 삼성전자나 이런 대표 기업을 통해서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또 관심 종목을 선정을 해봐야 할 텐데 어떤 기업 준비를 하셨어요? 예, 우선 그 IT 업체들은 전부 관심권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고 우선 대형 IT 업체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라든지 최근 좀 상대적으로 그 퍼포먼스가 낮은 LG전자라든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최근 꾸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업체죠. 갤럭시 노트 3, 갤럭시 기어 이런 대표적인 신제품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최근 그 뭐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이머징 마켓이 상당히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이 강하죠.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 좀 본다면 최근 그 충분히 선제적으로 조정을 거친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배경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 출하량입니다. 그래서 3, 4분기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이 8,500만 대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갤럭시 S4 미니 그리고 이와 같은 중저가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가 주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향후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폰 쪽에서 바로 중저가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갤럭시 노트 3 같은 경우는 300만 대 정도 3분기 예상이 되고 있고 S4 같은 경우는 19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단 그 스마트폰 출하량이 거의 한 뭐 그 9천만 대 정도 4분기는 그리고 3분기 대비 성장세가 계속 이어진다. 이 부분을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부분이 되겠는데 메모리 부분이 실적 성장을 일단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한 2.5조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4분기는 그 이상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D램 비중이 대폭 확대된 부분이 하반기에도 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노트 3 같은 경우에도 3GB LPDDR3 램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가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실적 측면이 되겠는데요.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한 당사 같은 경우는 59조 원 정도, 영업이익 10조 원대 이상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삼성전자의 그 어닝 컨센서스가 이제 다운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들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 브레이크다운 해봐도
사업부에서는 6.2조 원, DS 쪽에서는 3.6조 원, C 쪽에서는 0.3조 원. 이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모바일 디바이스 쪽 출하량 증가세, 그리고 반도체 부문 실적 성장세, 이런 부분들이 이와 같은 그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 있는데 충분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려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IM 부문의 수익성이 하락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스마트폰 제조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게 바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인데요. 이쪽을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향후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의 주도권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올해 EPS 기준으로 PER이 좀 7배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는 6배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글로벌 IT 업체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되고 있고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차트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최근 반등이 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오늘도 순매수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기 지금 저항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일 이동평균선은 상승 반전 됐고요. 일단 60일 이동평균선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일단은 패턴상으로 봤을 때 역회된 숄더 패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조정 받을 때는 눌림목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0만 원대 저항 구간까지는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놔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고요. 일단 조정 시 매수했을 때 또 130만 원 안착하는 거 확인하시면 매물 공백 구간의 상단이 될 수 있는 140만 원 중반, 146만 원 때까지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세계 가전 전시회의 관전 포인트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관심 종목으로 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KB투자증권의 김영민 투자정보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